전 세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외두비입니다. 겨울의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냄새는 한국인이 더 심하다며 한국인 한 명을 둘러싸고 프랑스인 여럿이 아카데미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프랑스인들도 주변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향수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조향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향수를 연구하는 아카데미는 경쟁이 치열했고 학생들은 서로를 돕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 향수라는 것이 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영역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내가 입학한 아카데미는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고 그만큼 명성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학생들은 조향 실습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앞다투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향을 만들어내야 했다. 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는 한정되어 있었고 한정된 자원을 두고 학생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그런 환경에서 한나는 예외였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친절했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다정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한나는 친절하게 다가갔고 작은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성격이 오히려 몇몇 학생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진 것 같았다. 프랑스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였고 특히 이 아카데미에서는 서로에게 정을 주기보다는 경쟁자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한나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과 교류했다. 나는 그녀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고 그녀가 왜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한나는 원래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신만의 향수 공방을 차리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그녀는 언젠가 한국에서도 유명한 향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꿈과 열정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조향사로서의 실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이었고 학생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향을 만들어내야 했다. 나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향수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나는 수업 장소를 착각해 다른 강의실로 갔다가 뒤늦게 시험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할 향료를 전부 가져간 상태였다. 내가 준비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향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몇몇 프랑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피하거나 거절했다. 심지어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향료까지 가져가서 나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는 잘 지내던 친구들이었기에 이런 차가운 반응이 더욱 가슴 아팠다. 그때 한나가 다가왔다. 그녀는 내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다정하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처음에는 그녀에게 말할지 망설였다. 프랑스인들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나라고 다를까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만들려던 향수를 위한 중요한 향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선생님께 물어봤지만 그냥 있는 재료로 새로운 향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향은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없어.
한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나는 그녀도 다른 학생들처럼 나를 외면할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준비한 향료 중에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 몇 방울 정도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서 써도 돼. 나는 순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 그녀도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의 향료를 나눠준다고? 정말 괜찮아? 너도 시험 준비해야 하잖아. 그러자 한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어차피 나는 이 향료를 많이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친구지.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친절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나는 한나 덕분에 시험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비록 계획했던 것과 완벽히 똑같은 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한나와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외롭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한나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한국에서 유학을 했더라면 이런 배타적인 분위기보다는 더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단순히 향료 하나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것은 인간적인 신뢰와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순간이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시작했을 때 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향수를 배우는 것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향사들이 배출된 이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무척 설렜다. 하지만 현실은 내 기대와는 달랐다. 아카데미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경쟁적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따뜻한 우정보다는 냉정한 실력 경쟁이 우선시되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때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배타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 향수를 배우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고 우리는 종종 은근한 차별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 한나는 달랐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아카데미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도 남을 돕고 배려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한나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향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로 왔다고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향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국에서 자신만의 공방을 차리고 고유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꿈을 존경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향을 사랑했고 조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의 열정과 노력조차도 일부 학생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한나가 프랑스 학생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일부 프랑스 학생들은 그녀를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을 두었다. 어느 날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실습실에서 각자 향수를 조향하고 있었다. 실습실 안에서는 다양한 향료가 섞이며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몇몇 프랑스 학생들이 작은 소리로 한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향수를 배우러 온 건 냄새를 가리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한나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고 조용한 공간에서 그들의 말은 또렷하게 들렸다. 한나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조롱은 계속되었다. 프랑스가 향수로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알아? 안 씻어서 향수를 써서 냄새를 감추려고 그런 거잖아. 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향수는 프랑스의 자랑 중 하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일부 사람들은 청결에 무신경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들이 던진 모욕적인 말에 그대로 되받아쳤다. 프랑스가 향수로 유명한 이유가 씻지 않아서 냄새를 감추려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제야 자신들이 한나에게 던진 말이 얼마나 무례한 것이었는지 깨달은 듯했다. 나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나의 반응이었다. 나는 그녀가 조용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욱 단호하고 강한 태도를 보였다. 씻기나 하고 말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강하고 분명했다. 그 순간 실습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프랑스 학생들을 향해 한국어로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어조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을 들은 프랑스 학생들은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렬한 태도와 분위기에 눌려 한 발짝씩 물러섰다.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한 표정으로 실습실을 떠났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나는 단순히 반박하는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지만 한나는 그 이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한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강하게 알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꿈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단순히 조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건 이후 한나를 대하는 프랑스 학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히 친절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녀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한국어로 했던 말을 나중에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나를 존중하지 않니? 나는 조향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지. 너희에게 무시당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그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에서의 유학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한나와 함께했던 시간 덕분에 나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녀처럼 나만의 향을 만들고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나와 나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었다. 특히 한나는 졸업 후 한국에서 자신만의 조향 공방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 역시 조향사로서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나에게
한국에 놀러 오라는 초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내 공방도 준비가 거의 끝났어. 내가 직접 와서 보고 한국에서 향의 영감을 받아가면 좋겠어. 라는 말과 함께였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나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한나와 다시 만나고 싶었고, 한국에서 조향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 한국행 비행기는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지만 설렘 덕분에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비행기가 착륙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곧바로 그 규모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다. 프랑스의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공항의 디자인도 세련되고 넓었으며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잘 정리되어 있어 길을 찾기가 쉬웠다. 게다가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영어로 길을 물어볼까 걱정했는데 대부분의 공항 직원들이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했다. 어떤 직원은 내 얼굴을 보고 먼저 다가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바쁘고 무뚝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줄이 길고 절차가 번거로워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루할 틈 없이 순식간에 입국 수속이 끝났다. 한국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이었다. 한나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다고 했고 나는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 먼저 공항에서 지방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장거리 이동이 기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항에서 기차역까지 이동하는 것도 번거롭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항에서 바로 지방 도시로 가는 버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한나와 함께 부산으로 가기 위해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다. 버스는 넓고 쾌적했으며 무엇보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다. 비행기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거의 다 소진했던 나에게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버스 안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기차나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있더라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의 버스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한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최고야.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리함이야. 라고 감탄했다. 또한 장거리 이동 중간에 들르는 휴게소 문화도 흥미로웠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시장처럼 보였다. 한나는 나에게 여러 가지 한국 간식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특히 호떡과 오징어 튀김이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바다 냄새를 맡았다. 프랑스에서도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한국의 바다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프랑스의 바다는 짙은 소금 냄새가 강했다면 부산의 바다는 훨씬 신선하고 상쾌한 향이 났다. 나는 이 새로운 향에 매료되었다. 특히 한나가 나를 데려간 곳은 해동 용궁사라는 해안가에 위치한 절이었다. 절이라고 하면 산속 깊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절 안으로 들어서자 향냄새가 코를 스쳤다. 나는 한나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향이야? 한국의 절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한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이건 향나무와 한약재가 섞인 향이야. 한국의 절에서는 이런 향을 피우곤 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향을 음미했다. 이곳에서 맡는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마치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한국의 향을 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나는 내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향을 기억해둬. 나중에 내 공방에서 이 향을 바탕으로 향수를 만들어 보면 어때? 나는 그녀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향수라는 것은 단순한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문화의 감성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프랑스에서 배운 조향 기술에 한국에서 경험한 향을 결합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절에서 맡았던 그 신비로운 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향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날 밤 나는 한나의 집에서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바다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한국의 공기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단순히 한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조향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들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향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한국이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를 관찰했다. 사람들은 서로 예의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식당에서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는 직원들, 낯선 외국인인 나에게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한나에게 말했다. 나는 다시 한국에 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조향 브랜드를 만들자. 한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 함께 해보자.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다.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나는 하나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한나와 그녀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그들의 배려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응원해 주었고 실수를 해도 부드럽게 받아주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나는 더욱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한나와 함께 조향 브랜드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콘셉트를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한국의 사찰에서 맡았던 향, 바닷바람 속에서 느낀 신선한 냄새, 전통시장에서 맡은 깊고도 풍부한 향기 모든 것이 우리의 향수에 담길 영감이 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한국에 다시 도착한 순간 공항에서 나는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익숙한 공기, 친숙한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나는 한나와 함께 조향 브랜드의 첫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한국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아 사람들이 향기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품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끝까지 노력했다. 마침내 우리의 첫 번째 향수가 완성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감격했다. 이 향수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나와 한나의 꿈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한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고 이제는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인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이 어디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